피터는 큰 규모의 지역기관에서 최근 승진한 고위 관리자입니다. 조직은 잘 개발된 코칭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코칭은 강력한 육성 방법으로 인식됩니다. 피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과거 동료였던 1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 구성원과 전체 팀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리뷰 미팅에서 상사는 코칭이 그의 새로운 역할상의 도전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터는 장기적인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이전 코칭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기 미팅에서 피터는 그가 항상 자신을 주장하고 권위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결과 변화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코칭 계약에 참여하는데 개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앞에 제시된 2개 모델을 사용해 피터와 함께 작업하는 교류 분석 코칭 심리학자를 보여줍니다. 계약의 심리적 수준을 표면에 드러내기. 다음은 심리적 수준에 내재한 역동 관계를 드러내는 예입니다. 직속 상사 및 고객인 피터와의 계약 세션에서 코치는 직속 상사를 초대하여 코치와 그녀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파악합니다. 제가 코치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의 자격 증명 내역을 확인했고 당신이 코칭에 있어 블랙벨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웃으시는군요.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코치님이 터프에서 사람들을 놓아두지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제가 피터와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기대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터는 과거에 코치가 있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코칭이 우리 조직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코치는 사회적 수준의 메시지를 선택하고 심리적 수준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사회적 수준에서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터프에서 사람들을 놓아두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수준에서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피터와 일할 때 터프하게 그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수준에서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터는 과거에 코치가 있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코칭이 우리 조직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수준에서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 일한 마지막 코치보다 더 터프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조직에서 다시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직속 상사는 코치가 고객과 함께 일할 방법에 대해 무언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코칭의 결과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화가 나거나 좌절할 것입니다. 코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상사분께서는 제가 피터를 대할 때 터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코치께서 피터에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의 지난번 코치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상사분께서 아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논의한 변화들을 제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피터,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인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전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난번보다 더욱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인, 오늘 우리가 체결하는 이 계약의 일환으로 피터에게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역시 터프하시네요. 제가 오히려 이것에 도전받는군요. 제가 다르게 행동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코칭 과정과 우리 각자가 가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이해합니다. 저는 피터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른 방식으로 더 직접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피터, 당신이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 방법 측면에서
제인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2주마다 열리는 회의에서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코칭 목표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이시면 저에게 직접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인, 당신은 상사로서 코칭의 한 가지 성과가 피터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터가 상사인 당신에게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가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피터가 담당하고 있는 팀원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코치는 사회적 수준의 메시지를 선택하고 잠재적인 심리적 수준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사회적 수준에서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피터가 담당하고 있는 팀원들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수준에서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녀의 목소리 톤은 상당히 싸늘했고 잠재적으로 심리적 수준에서 위협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에게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코치인 당신이 조장하지 마십시오. 또는 그가 나에게 단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치는 대화를 진행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전 대화에서 피터가 좀 더 일반적으로 더 단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가 상사분에게 더 단호하게 대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피터가 해야 하는 말을 얼마나 기꺼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말해보세요, 피터. 이 말을 하기가 힘드네요. 그렇지만 제인, 저는 제가 당신에게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의사결정을 미루고 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들었던 것은 지금 피터가 제인, 당신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지금 해명을 하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방금 했던 것을 할 가능성을 방금 깨달았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에게 미루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피터, 제 생각으로는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대화는 코칭 과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데 있어 우리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류 분석 계약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효과적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경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좋은 작업을 가장 자주 방해하는 무의식의 측면을 인식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인생태도 이해하기입니다. 이 세션에서 고객은 타인들의 도전을 더 잘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CEO의 도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CEO의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떤 점이 다른 것을 알아차렸나요? 좀 더 긴장됩니다. 저는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곤혹스럽다고요? 아마도 제가 곤란해질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할 테지요. 그럼 CEO 물음에 대한 모든 답을 알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문가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재밌네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더 개방적이며 질문들을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CEO의 도전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단지 CEO뿐만이 아니에요.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니어이거나 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항상 특정 사람들과 있으면 그렇게 되었어요. 당신에게 익숙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당신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님은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곤란하게 한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코치는 인생 태도에 대한 OK 모델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고객은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럼 모델에서 CEO가 당신에게 도전할 때 당신은 어떤 창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부정, 타인 긍정입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당신은 CEO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위치예요. 저를 사기꾼으로 보기 전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에게 벗어나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스스로에 대한 강한 판단을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코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기꾼이 아니네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저 자신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자신에 대해 괜찮다고 느낄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자기긍정 타인긍정 창을 통해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신감이 있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당신이 자신감 있고 근거 있고 지식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나요? 권위에 대한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이면 불안감을 느껴요. 그런 패턴이 당신에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아주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달라지는 때가 있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렘린이 나오는 때예요. 그렘린이 튀어나와 내 귀에 속삭여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상태가 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렘린이 활동하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렘린이 뭐라고 하나요? 닥치는 게 좋을 텐데. 너는 들통나게 될 거야. 그렘린 목소리를 들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나를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에 그렘린의 말을 듣고 그 장소로 향하는 자신을 느낄 때 자신을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위치에 머무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무의식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부적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무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해요.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약간 어리석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내일 쇼와 회의할 예정인데 손바닥에 플러스 표시를 2개 쓰려고요. 자기긍정 타인긍정이죠. 저는 그것이 저에게 이 이론을 상기시키고 제가 머무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렘린의 목소리에 맞서기 위해 시각적인 무언가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시에서 고객은 이것이 권위에 대한 문제이며 이전의 메시지를 재생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델의 단순성 덕분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전 메시지에 대응하고 지금 여기에 머물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